사업 시작하시거나 또 운영하시면서 개인 사업자로 가야 하나, 법인으로 가야 하나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죠. 당장 돈 쓰기 편한 걸 택할지 아니면 좀 길게 보고 세금을 아끼는 게 맞을지 이게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오늘 저희는 개인 사업자 vs 법인 최적의 선택과 절세 전략 이 자료를 가지고요. 여러분 상황에 딱 맞는 선택을 찾는데 도움이 될 만한 핵심 정보들만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근데 시작하기 전에요.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는 그 대표님이나 가족분들이 주주 또는 임원으로 있는 일반적인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이걸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외부 투자를 받았거나 회사가 아주 크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네. 그 점은 염두에 둬야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어떨 때 개인 사업자가 더 괜찮을까요? 자료 보니까 사업 자금을 좀 개인적으로 써야 할 일이 많을 때 그럴 때 추천하는 것 같던데요. 예를 들면 갑자기 집을 사야 한다거나 그럴 때요? 네, 맞아요.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법인은 대표 개인이랑은 다른 별개의 존재잖아요. 그래서 회사 돈을 대표가 가져오려면 급여나 배당 이런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해요. 이걸 그냥 막 가져다 쓰면 자칫 그 가지급금 인정이자라고 해서 회사 돈 빌려 쓴 거에 대한 이자를 세금하고 내거나 아니면 상여처분, 그러니까 가져간 돈을 보너스로 보고 거기에 세금을 매기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사업자는 자금 사용이 훨씬 자유롭죠. 네, 또 그 연 매출 10억 원 아래인 음식점이나 카페처럼 소비자를 바로 상대하는 사업 있잖아요. 아니면 특정 세액 감면이나 공제 혜택을 좀 크게 받는 경우, 이럴 때도 개인 사업자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공제나 지방소득세 감면 이런 것까지 다 따져보면 최종 세금 차이가 제법 나기도 하고요. 자금 쓰는 거에 자유로움? 그게 정말 크군요. 그럼 반대로 법인은 어떨 때 매력적인가요? 역시 절세인가요? 소득이 높아지면 세금이랑 또 건강보험료 부담이 확 늘어나니까요? 그렇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번 돈 전체가 대표 개인 소득으로 잡혀버리니까 소득이 늘면 종합소득세율이 최대 45%까지 올라가거든요. 건강보험료 부담도 같이 확 늘고요. 근데 법인은 대표 급여를 좀 조절하면서 개인 소득세를 관리할 수 있고 또 회사는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 지금 9%에서 24%죠. 이걸 적용받으니까 세금을 줄일 여지가 많은 거죠. 특히 원래 다른 소득이 좀 있는 분이 추가로 사업을 하신다. 이럴 때는 법인을 세워서 소득을 나누는 게 절세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단순히 세율 차이 말고도 소득을 나누는 효과가 크군요. 그러네요. 그리고 외부 투자 받을 때나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거 할 때요. 아니면 대기업이랑 거래할 때 이럴 때는 주식회사라는 이름이 주는 신뢰도 이게 중요해서 법인이 거의 필수적이거나 훨씬 유리하다고 하네요. 네, 맞아요. 그게 크죠. 그 외에도 사업상 책임 범위를 좀 제한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본업 말고 부업하는 걸 알리고 싶지 않다거나 사업을 좀 길게 보고 나중에 승계까지 생각할 때도 법인이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겠어요. 자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렇게 답하고 있어요. 핵심은 법인 돈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여기에 달렸다는 겁니다. 그냥 막 빼쓰는 게 아니고요. 급여, 배당, 그리고 특히 퇴직금 이런 다양한 방법을 잘 활용해서 계획적으로 출구 전략을 짜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생각보다 훨씬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세금 내는 시점만 뒤로 미루는 과세 이연이랑은 좀 차원이 다른 효과인 거죠. 와, 그 출구 전략, 그게 핵심이네요. 실제 사례 보니까 차이가 정말 확 느껴지는데요. 연순이 2억인 김 대표님 케이스 보니까 15년 동안 사업을 운영했을 때 개인 사업자로 했을 때보다 법인으로 운영하면 약 4억 2,745만 원 정도 세금이랑 공과금을 아낄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네요. 와, 이렇게 매년 아낀 돈으로 또 재투자하고 선순환도 가능하겠고요. 네, 그렇죠. 또 다른 사례도 있는데 원래 연봉 8천만 원 받던 박 대리님이 추가로 연 1억 정도 사업소득을 올리는 경우예요. 이것도 흥미롭습니다. 개인 사업자로 하면 기존 소득이랑 합쳐져서 높은 세율을 맞게 되는데 법인으로 하면 소득이 분산되니까 15년 기준으로 보면 약 1억 7천만 원을 아낄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더라고요. 이야, 듣기만 해도 솔깃한데요? 근데 법인이 마냥 좋기만 한 건 아니겠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돈 빼쓰기 어렵고 또 장부기장이나 세무처리 같은 거 행정적인 비용이나 노력이 더 든다는 단점도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그냥 회사 카드로 막 긁고 싶을 텐데 법인이면 바로 문제되겠네요. 의무도
개인 사업자보다 훨씬 복잡하고 보통 세무 대리인 수수료도 더 비싸죠. 이런 행정적인 부담이랑 비용이 생각보다 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에서 번 돈을 당장 쓸 필요 없이 계속 재투자하거나 회사 안에 묶어둘 여유가 있다. 이러면 법인이 아주 강력한 절세 수단이 될 수 있지만요. 나는 자금을 좀 편하게 쓰고 싶다. 이게 더 중요하다면 개인 사업자가 나을 수도 있는 거죠. 결국 단순히 세금 얼마냐 이것만 볼 게 아니라 내 사업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 자금 계획은 어떤지, 그리고 길게 봤을 때 사업을 어떻게 키우고 싶은지 이런 비전까지 다 같이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는 문제군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에 더해서요. 이 법적인 구조 선택이 앞으로 사업 확장이나 투자 유치 가능성, 더 나아가서는 언젠가 사업을 물려주거나 팔 때, 이럴 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최종 목표랑 각 사업 형태의 장단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그려보는 거죠.